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여러분, 무신정변이라는 말 그 자체에 이 사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무신, 이게 무엇입니까? 무술을 하는 신하들, 그 말은 뭐야? 군사들이죠. 이 군사들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무신정변의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당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왕권이 약화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1번 이자겸이 난 그리고 그에 이어진 서경천도 운동, 이 두 가지 때문에 정치와 왕권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앞에 두 사건 동안의 왕이 누구였어? 인종이었죠. 그에 이어 즉위한 다음 왕인 의종, 당연히 즉위한 처음에는 문벌 견제하고 내 왕권 되찾아야지 라는 꿈을 꾸었겠죠. 근데 앞에 왕들이 실패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아직 문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에 실패해서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술 퍼마시고 노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려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차별 대우인데 어떤 차별이냐? 당시 문벌의 권력 독점과 부패, 그뿐만 아니라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과거제를 떠올려 볼까요? 과거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시험으로 선발하고 무관들은 어떻게 보면 됐어? 그냥 싸워서 이긴 놈을 무관시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당시 고려사회에서는 몸쓰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좀 심했습니다. 이게 점차 쌓여서 무신정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급 군인들이 토지를 받지 못했다. 이때 기준으로 토지는 무엇이야? 곧 월급이죠.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당장 그 일자리를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하급 군인이란 건 무엇이냐? 높은 직위의 군인이 아니라 좀 낮은 등급의 군인, 말하자면 2등병, 1등병 이런 친구들이 하급 군인이죠. 얘네들한테 토지를 잘 주지 않았다. 임금 체납이에요. 다음은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 얘네가 지금 공사하려고 군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네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군인이 된 건데 웬 온갖 공사들을 데려다 쓰고 천한 취급을 하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군대에 가면 비슷한 대우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꼭 상황이 나아져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부 문신들이 노골적으로 무시를 해. 그냥 무시했으면 참았을지도 몰라. 근데 노골적으로 무시해. 어떤 일이 있다고? 무신들 중에 대스승 같은 사람의 수염에다가 웬 젊은 문신놈이 불을 질렀다고.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야. 야, 우리 이렇게까지 대접받고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 야, 뒤집어 엎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무신정변입니다. 자, 그럼 아래 이제 무신정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이어지는 게 이 최씨 정권의 성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어. 그렇다는 말은 뭐야? 국회의원이랑 나라의 장관들이 하던 일을 이제는 군인들이 하겠다는 거야. 군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어디에서 나라 일을 합니까? 이성에서 정치를 했겠죠. 중서문화성, 상서성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는 이런 정치가들 말고 군인들이 중심이 된 기구였던 중방에서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가 옮겨온 것인데요. 이 중방을 통해서 처음에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도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표인데요. 자, 처음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대략 4년, 5년, 4년 이런 식으로 짧게 권력을 이어갑니다. 이의민도 기껏해야 13년. 이때 동안은 어디서 했다고? 중방에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 갑자기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부터는 아래로 쭉 최씨들이 정권을 이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얘네가 정치를 이어나가게 돼요. 보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해서 최씨라는 집안에서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또 그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형식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형태의 집권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갈까요?
최충원이 이음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뒤에 혼란이 수습되었어. 어떤 혼란? 자꾸 죽이는 혼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최 씨가 어떻게 집권했는가 볼 거야. 키워드가 두세 개씩 있어요. 최충원한테는 교정도감과 도방, 최우한테는 정방과 서방과 야별초. 제가 그래서 최우는 정서적이라고 했죠. 정방과 서방, 정서적인 최우, 그냥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자, 교정도감에서 뭘 했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어. 원래 결정하는 기구는 중서문화성, 집행하는 기구는 상서성이었는데 둘 다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구로 가지고 온 거야. 이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사병 집단인 도병, 사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인 군대란 뜻입니다. 개인 군대는 나라에서 쓰는 군대가 아니라 오직 최충원만을 위해 움직이는 쫄따구 같은 군인들이 이 개인적인 사병입니다. 도방을 확대해서 호위를 강화하였다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최충원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을 키운 것이라면 이러한 기반을 물려받은 최후, 우리 광종이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물려받은 성종이 체제를 정비했던 것처럼 최충원이 정치 군사적으로 정비해 놓은 것을 물려받은 최우는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정방을 통한 인사행정, 서방을 통한 문인정책 자문입니다. 앞에 교정도감이 정말 핵심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이었다면 정방과 서방은 좀 더 구체적인 기능이에요. 누구를 어떤 직위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사행정, 그리고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서방이라는 기구, 둘 다 설치해서 정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돋보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군사적인 기반으로 삼았던 야별초입니다. 이게 뭐야?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집안의 군대를 새롭게 키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를 꼭 읽어봅시다. 왜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야별초가 나중에 뭐가 된다? 삼별초를 이룬다. 이 삼별초라는 친구들 나중에 몽골과 항쟁할 때 최씨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삼별초의 항쟁으로도 이어집니다. 삼별초의 항쟁으로 제가 수업 진도다가 몇몇 반에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진주라고. 진주. 왜? 진도와 제주도를 통해서 항쟁을 이어나갔다는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삼별초의 항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의 초창기 모습인 야별초, 최후가 설치한 야별초도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 장점이 뭐라고? 아들에서 아들로 또 그 아들에서 아들로 물려주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은 유지를 해. 근데 얘네가 힘을 얻은 이유가 야, 우리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내가 꼭 힘을 얻어서 쟤네를 구원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당장 힘을 얻고 싶고 저 꼴보기 싫은 문신들이 우리 무시하는 게 개 짜증나니까 정권 잡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결과적으로 앞에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개혁하는 데는 소홀했어. 그리고 얘네도 지들 이익 때문에 백성들을 수탈하였다는 거.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뒷페이지에 뭘로 이어져요? 농민봉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자겸이 난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무신정변까지 핵심적인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보았어요. 이후에 약간 농민과 천민의 봉기 간단히 다루고 대외적인 교류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 중요하게 꼭 공부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열심히 공부하세요.